룰루레몬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 그 몸에 착 감기는 레깅스나 요가 클래스 같은 거요. 네, 그리고 꽤 비싼 가격표도요. 맞아요. 그 가격표. 지난 10년간 사실 가장 성공적인 브랜드 중 하나였잖아요. 네, 그렇죠. 프리미엄의 슬레저의 상징이었고 거의 무한히 성장할 것만 같은 그런 브랜드였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그 화려한 성공 신화와는 조금 결이 다릅니다. 최근에 룰루레몬을 둘러싼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네, 맞습니다. 성장세가 꺾이고 투자자들 신뢰도 흔들리면서 룰루레몬도 이제 끝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강력한 브랜드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주가가 그냥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의 완벽해 보였던 성공 신화가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어쩌면 첫 번째 정체성 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정체성 위기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룰루레몬이 어떻게 그토록 강력한 성공 모델을 만들었는지 먼저 좀 되짚어보고요. 현재 직면한 세 가지 핵심적인 균열은 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지 좀 깊이 있게 파헤쳐보려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완벽했다던 성공 모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룰루레몬의 성공은 사실 그 사업 모델이 아주 명확하고 잘 짜여져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비싼 기능성 옷들을 백화점 같은 데 안 넣고 오직 자기네 매장이랑 온라인으로만 팔았죠. 바로 그게 DTC, 직접 판매 방식인데 그게 룰루레몬 제국의 거의 초석이었습니다. 아, 그게 그렇게 중요했군요. 네. 이게 단순히 물건을 파는 전략을 넘어서요. 브랜드의 가치와 희소성을 지키는 일종의 핵심적인 방어막 역할을 했거든요. 방어막이요? 네. 유통을 직접 통제하니까 재고 관리가 정밀해지고 무엇보다 할인을 할 필요가 없었죠. 아, 그렇죠. 룰루레몬은 세일 안 하는 걸로 유명했으니까요. 맞아요. 그러면서 제품 하나당 아주 높은 이익률을 유지하고 룰루레몬은 비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프리미엄 이미지를 아주 효과적으로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 프리미엄 이미지가 정말 대단했죠. 그냥 옷이 아니라 뭐랄까 고급 피트니스 클럽 회원권 같은 느낌을 줬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걸 입으면 나도 건강하고 멋진 라이프 스타일을 사는 사람이다. 이런 상징적인 가치를 부여한 게 성공의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바로 그 강력했던 DTC 모델이 오늘날에는 약간 양날의 검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게 왜죠? 과거에는 독점 판매가 힘이었지만 지금은 온라인 광고비는 엄청나게 올랐고 좋은 위치에 매장을 내는 비용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소비자들이 물건을 사는 경로가 훨씬 다양해졌고요. 즉, 과거의 성공 공식이 이제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어떻게 더 늘릴 것인가 하는 새로운 숙제를 안겨준 셈입니다. 흥미로운 지점이네요. 가장 큰 강점이 동시에 약점이 될 수도 있다니. 어쨌든 그 전략을 바탕으로 요가복에서 시작해서 남성복, 러닝, 트레이닝 의료까지 꾸준히 영역을 넓혔고 거대한 글로벌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 됐습니다. 네, 그 결과 대부분의 의료 브랜드들이 꿈만 꾸던 수준의 수익성을 실제로 달성했죠. 높은 마진과 꾸준한 매출 성장,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이게 지난 10년간 룰루레몬에게는 너무 당연해 보였어요. 네, 프리미엄이라는 단어가 그냥 마케팅 구호가 아니라 실제 재무제표의 숫자로 증명되었던 거죠. 모두가 이 완벽한 기계가 영원히 돌아갈 거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완벽해 보이던 기계가 최근에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크고 시끄러운 소름이 들려오는 곳은 바로 가장 중요한 시장, 북미 지역이라면서요? 네, 그게 첫 번째 균열입니다. 가장 최근 분기 실적을 보면 미주 지역의 동일 매장 매출이 4%나 감소했습니다. 4%나요? 와. 이건 굉장히 심각한 신호입니다. 그동안 룰루레몬의 성장을 이끌어온 심장부에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이게 그냥 룰루레몬만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에슬레저 시장 자체가 예전만큼 뜨겁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사실 저만 해도 예전만큼 와, 이건 꼭 사야 해 하는 느낌이 좀 줄어든 것 같긴 하거든요. 둘 다라고 봐야 합니다. 에슬레저 시장 전체가 팬데믹 때 폭발적으로 성장했다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든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장의 리더였던 룰루레몬의 매력도가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한때는 혁신의 아이콘이었지만 이제 소비자들이 다른 새로운 대안에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야기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렇군요. 미국 소비자들의 마음이 식고 있다는 건데 제가 알기론 문제의 파도가 고객 쪽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물건을 만드는 과정, 즉 공급망 쪽에서도 빨간불이 켜졌다면서요? 정확합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이익률 압박이죠. 이익률 압박이요? 네, 새로운 미국 관세 규정이 생기고 또 전반적인 수입 비용이 증가하면서 룰루레몬의 공급망에 상당한 부담이 가해지기 시작했어요. 업계 최고 수준의 이익률을 자랑하던 회사에게는 꽤 아픈 부분이죠. 실제로 수치가 많이 떨어졌나요? 네, 가장 최근 분기에는 총 이익률이 110 베이시스 포인트, 그러니까 1.1%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1%포인트면 작지 않은데요. 그렇죠. 결국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네요. 이 늘어난 비용을 회사가 떠안자니 수익성이 나빠지고 그렇다고 가격을 더 올리자니 이미 식어가고 있는 소비자들을 더 떠나게 만들 수 있는 딜레마에 빠진 거군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어떤 선택을 하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룰루레몬처럼 고가, 고품질이라는 인식을 기반으로 성장한 브랜드에게 가격 정책은 굉장히 민감한 문제거든요. 아, 그렇죠. 섣불리 가격을 올렸다가 브랜드에 대한 신뢰마저 잃을 수 있으니까요.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네요. 소비자는 떠나가고 비용은 오르고.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룰루레몬이 만들어 놓은 운동장이 그 어느 때보다 붐비는 상황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게 세 번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프리미엄 애슬레저 시장 하면 룰루레몬이 거의 유일한 선택지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맞아요. 요즘엔 정말 많아졌죠. 알로요가도 있고. 네, 알로요가, 비오리 같은 새로운 강자들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바로 그 지점이 궁금했습니다. 단순히 경쟁자가 많아진 건가요? 아니면 이 새로운 브랜드들이 룰루레몬과는 뭔가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접근하고 있는 건가요?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경쟁자가 늘어난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가져요. 이 브랜드들은 룰루레몬과는 다른 방식으로 팬덤을 만들고 있거든요. 다른 방식이요? 네. 예를 들어 룰루레몬이 실제 요가 스튜디오와 커뮤니티에서 시작했다면 알로요가는 인스타그램과 셀러브리티 마케팅을 통해서 LA 웰리스라는 세련된 라이프 스타일 이미지를 선점했죠. 이게 바뀌고 있는 거죠. 게임의 규칙이 바뀐다? 네. 게다가 나이키나 아디다스 같은 전통의 강자들도 이 시장의 잠재력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죠. 이들도 프리미엄 라인을 강화하면서 룰루레몬의 영역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시장은 더 이상 룰루레몬만의 무대가 아니네요. 그렇죠. 룰루레몬이 정의했던 프리미엄 애슬레저의 규칙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이자 가장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보죠. 핵심 시장인 미국에서의 성장 둔화, 원가 상승으로 인한 이익률 압박, 그리고 시장의 규칙을 바꾸는 새로운 경쟁자들의 등장. 이 세 가지 파도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룰루레몬의 미래는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까요? 다행히 아직 기회는 남아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미국 시장의 부진이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시야를 좀 넓혀보면 다른 그림이 보여요. 특히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의 성장은 여전히 아주 견고합니다. 아, 해외 시장이요? 네, 이 지역들은 아직 성장 잠재력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앞으로 룰루레몬의 전체 성장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죠. 하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이 그들의 심장부인 북미 시장의 부진을 완전히 메꿔줄 수 있을까요? 임시방편은 될 수 있어도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지 않을까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해외 시장은 북미 시장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중요한 버팀목 역할을 해줄 수는 있지만 장기적인 대체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북미 시장을 되살려야 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결국 룰루레몬의 운명은 핵심 시장인 북미의 모멘텀을 어떻게 회복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렇다면 그 회복을 위해 내부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보통 성장세가 둔화되면 제품 라인업을 재정비하곤 하는데 단순히 인기 없는 제품 몇 개 단종하고 신제품 내놓는 걸로 지금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좀 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건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제품 정비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런 시기에는 보통 브랜드들이 자신의 핵심 역량에 다시 집중하거든요. 아, 핵심 역량이요? 네,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거나 수익성이 낮은 품목들을 정리하고 온라인 팬츠 같은 주력 제품들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거나 소재를 업그레이드하는 거죠. 룰루레몬은 과거에도 이런 방식으로 브랜드의 활력을 불어넣으려 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네, 말씀하신 대로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제는 단순히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서 왜 다시 룰루레몬이어야 하는가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할 테입니다. 아,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처음 열었던 때처럼 파괴적인 혁신을 다시 보여줘야 합니다. 제2의 온라인 팬츠 신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수많은 프리미엄 브랜드 중 하나로 전락을 위험이 있죠. 제품 혁신과 더불어 아까 이야기했던 이익률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이건 내부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맞습니다. 관세로 운송비 같은 외무적인 비용 압박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익률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겁니다. 빠른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네, 투자자들이나 소비자들이 빠른 실적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점진적인 개선을 예상해야 하는 이유죠. 경영진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공급망을 관리하고 비용을 통제하는지가 앞으로 몇 분기 동안의 핵심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 결국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은 룰루레몬이 정말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전 세계로 뻗어나갈 기회라는 강점은 여전하지만 미국 시장 둔화, 이익률 압박, 그리고 시장의 판을 바꾸는 치열한 경쟁이라는 만만치 않은 도전에 동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룰루레몬의 다음 챕터는 경영진이 이 어려운 비용 환경을 헤쳐나가면서 핵심 시장의 성장 동력을 어떻게 다시 점화시키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시대를 풍미하며 카테고리를 창조했던 강력한 브랜드가 첫 번째 중대한 역풍을 만났을 때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가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네요. 룰루레몬의 성공은 단순히 기능성 의류를 파는 것을 넘어 라이프스타일과 커뮤니티라는 무형의 가치를 판매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오늘날처럼 경쟁이 치열하고 소비자들의 선택지가 많아진 시장에서 과연 그들이 만들어낸 프리미엄 라이프스타일이라는 가치만으로 과거의 강력한 충성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사로잡을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필요할까요?